여러분 반갑습니다. 풍수는 여기 보면 뭐 지날 그냥 이래 와가지고 이래 듣고 이러니까 더 이해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학생들한테 2년을 가지고 한 학기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 하는데 처음 참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처음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다 기준을 줘야 할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뒤죽박죽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이래 하면 안 되는데 또 여기 있는 분들도 듣는 분들도 그렇게 될 거고 이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풍수는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어느 단계에서 가도 어느 단계로 이래 진척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분들 들으면 저 사람도 헛소리하는 거 아닌가 이래도 들리고 이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그동안에 간단히 복습한다 치고 이제 산소, 부모님 산소나 가족 산소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 그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 와인을 여기에 우리 저 써붙였던데 와인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치려고 와인을 우리 이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와인은 제가 학생이 저것만 안 합니다. 제가. 네. 그리고 이 와인을 이걸 갖다가 우리 경희대학교 관광대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본입니다. 이 책. 이걸 여기서 뭐 서너 시간, 대시간 해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싸구라 강의는 저는 못합니다. 이거 와인 아카데미에서 6개월에 150만 줘야 되죠, 강남? 그래서 제가 이 경희대학교의 이 와인 소믈리에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완전 마스터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원이 요래됐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다음 장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과서가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듣는 분들인데 새로 오신 분들은 중간에 끼어드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뭐 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오늘 한 사람 왔네요. 프랑스에서 이 자기 받은 분도 있는데 예? 기사 자기 받은 분이 있어요. 우리 양 사장이라고 오늘 올 건데 아직 안 왔네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강의 저는 딴 데요. 좀 까다로워요. 중간에 오면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중간에 오면 그분이 어디까지 또 들어야 될지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와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수준 요거 이제 약간 막간을 유행해서 다음 할 거예요. 이제 생활 수준이 높고 문화가 좀 그레이드가 높아지면은 어디 결혼식이다 뭐다 하는데 전부 와인이지 막걸리 소주 가사라고 사전하고 담배하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와인 기초부터 전부 다 해서 저쪽에 제가 거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것보다 여기에 비록 이제 우리 이사장님의 근본 취지가 통일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냥 도네이션으로 강의를 하는데 사람만 조금만 하면 신이 나잖아요. 예? 이미자나 조용필이가 서울종합운동장 혼자서 노래 부르면 노래 못해요, 그 사람. 예? 그러니까 박자가 맞아야 되네. 이거 비싼 강의 안 가도 요번에 우리 경희대학교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와인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한 2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와인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와인 잔도 개인 것을 하고 그 뭐 복잡한 얘기지만 생활 문화가 높으면은 이 와인이라는 문화가 프랑스 문화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근접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같이 오시면은 그 150만원짜리 강의를 여기서 내가 도네이션 기부한다. 이 책을 다 해야 돼요. 이 경희대학교에 지금 관광대학원에서 지금 가르치는 교본입니다. 요것을 갖다가 한두 시간에 뭐 서너 시간에
하면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래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잔도 오늘 내가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와인 잔을 개별적으로 전부 다 사라 그랬어요. 다이소에 가면 하나 2,000주만 사요. 사가지고 여 왔다가 나무 입대는 거 하지 말고 자기들이 이래 하면은 더 안 좋겠냐 싶어서 와인 강의를 다음부터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요좀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사장님이 사실은 이 광고에 보니까 부모님 산소 쓰는 법이라 이랬는데 쭉 한번 하다가도 조금 제목이 조금 잘못됐더라고요. 잘못돼도 뭐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맞춰서 뭐 밑에 사람 위에 사람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군대 말로 밤시 까라면 까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여기에 보니까 낯선 분도 있네요. 그래서 5시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복합적으로 좀 두리뭉실하게 알기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온 분들 어디에 누구가 돌아가셨다. 상갓집에 조문하는 것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조문하는 것부터. 그 뭐 복잡하지 않은데 조문하는데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가. 그리고 첫째, 옷차림이 소박해야 돼. 옷차림이. 남좀 필요하면 이거 드릴게요. 뭐 끝이 안 적어도 돼요. 소박해야 되고 화려하거나 더군다나 붉은 옷을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여자분들. 가급적이면은 앞에 있는 분 관계없습니다. 그때 갈 때는 입술도 너무 빨간 거 바르지 말고 연한 거 바르고 가시라. 예? 이런 소리 안 들어봤죠? 연병하려면 내 입내가 봤을 때 지가 뭐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더라. 그리고 장례식장에 이제 여러분들 처음 이제 가면은 이제 조문록에 서명하잖아요. 조문록에 서명하고 그 서명은 왜 하느냐? 상주가 다 모르기 때문에 뭐 부주받는 그것도 있겠지만 누가 내가 다녀갔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부의금은요 원칙은 문상을 하고 나서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요새는 시대가 변해서 서명할 적에 내도 관계는 없다. 돈 받는 거니까 뭐 이래저래도 그래도 예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그 고인의 종교나 그 집안의 관습에 따라서 문상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명할 적에 이분은 무슨 종교냐 간단히 물어서 거기에 그 예법대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자기 종교하고가 다르면은 또 다른 방법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거기 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상주가 이랬는데 상주나 상주한테 악수를 청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다 손잡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잡더라도 기본적은 아셔야 된다. 그리고 또 가가지고 유가족한테 돌아가신 분이 뭐 어째 사망 원인이 어떠냐 뭐냐 꼬치꼬치 묻는 것도 기본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길 일을 제가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들 상주 남자들하고 악수하는데 원칙은 악수 안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앞으로 그러면 악수하지 마시면 돼. 예? 또 모르고 거기서 또 뭐냐면은 혹시 그 가보면은 반가운 지인을 만나면 큰 소리로 거기서 떠들고 악수하면 안 돼. 그것도 실례다 이 말이에요. 예? 바깥에서 또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이제 할 적에도 할 적에도 그냥 뒤돌았으면 안 돼. 정자에서 하고 물러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으로 다르겠지만 다르면은 그저 묵내 정도로 상주하고 묵내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화를 할 적에는 꽃을 어떻게 지고 합니까?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꽃이 다시면은 이 왼손으로 줄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꽃봉오리가 고인한테 가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가지고 이래 놓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 있더라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무심코 넘길 건데, 그래도 내가 알고 안 하는 거 하고 모르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꽃도 그렇게 그냥 가가지고 그냥 덥석 그냥 기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절을 하고 나서 상주한테 여러 말 물으면 안 된다. 그저 그냥 간단한 정도로 위로말 한마디 뭐 거기서 앉아 붙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 문상이 끝날 때는, 저희 끊을 때는 그냥 그대로 돌아서서 고인을 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뒷걸음으로 나오시라 해요. 뒷걸음으로. 그냥 무심코 이래 가다 보면 그냥 나오고 사람이 바쁘니까 그냥 뭐 이래 뒤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기본적인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예.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가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고인 보고 절을 할 때 손을 어디다 왼손을 먼저 넣느냐 오른손을 먼저 넣느냐. 저는 이제 앞에 있는 분들, 제가 손이 없는 것은 베트남 내가 월남전에 대학교 2학년 때 가고 상해를 입어서 걸었습니다. 뭐 시골에서 뭐 농사 짓다 그러면 뭐 월남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67년도 카르남 민요와 29년대가 있어요. 그래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양해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보통 하면은 왼손이 뭐냐면 흉사시에는 남자가 오른손을 얹어가지고 절을 해요. 오른손. 그냥 예법에 그냥, 그래서 이런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지키면은 그 대신 반대로 여자는 왼손이 올라간다. 예? 그냥 가갖고 더덕퍽이를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고인에 대한 예의고, 이분이 매너가 괜찮겠구나. 대부분 이제 손 얹는 거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또 그리고 그냥 하고 나서 말이지, 상주하고 절하고 나서 고인한테 꽃분양하고 그만 돌아서가지고 이래 나오지 마시고 뒷걸음으로 나오시는 거 이런 것도 보기도 좋잖아요. 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는 그 대접을 받잖아요. 술 대접을 받는데 원칙은 본인의 잔을 따라서 드셔야 돼요. 그러기도 여러분들 그거 몰랐죠? 본인이. 그리고 상주한테 술을 건너거나 상주한테 따라달라고 장례면만 안 돼요. 절대로 그거는 아주 무식한 사람. 그리고 거기서 건배나 잠 부딪히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딴 사람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 상가집에 보면 언젠가 풍습이 이래지는지 모르지만 술도 먹고 밤에 도박을 많이 하더라고. 화토를 많이 쳐요. 아직도 시골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 3년 됐습니다. 돌아갔는데 내가 경북 대구에서 조금 더 성주라는데 제가 이제 막내예요. 그러니까 시골 형님들 친구들하고 막 한 12시, 1시 되는데 화토를 치고 풍속을 해요. 돈 잃고 기분 좋은 놈 한 놈도 없어요. 예? 싸움판이 벌어지더라고. 싸움판이. 그래서 내가 우리 제일 큰 형님 보고, 형님 저 떠들어서 돈 뭐 가지고 막 심각한데 저거 왜 합니까? 이러니까 나보고 아무 소리 하지만은 풍수 박사라고 뭐 돌팔이 풍수 박사가 와가지고 뭐 이런다. 이제 형님이 저는 내 편으로 돌아. 근데 형님이 보니까 돈 10만 원을 줬어. 줘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또 화투 치다 보면 뭐 또 농담으로 쏘기니 어쩌니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도박을 못하게 해요. 도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집에 갔을 적에 기본적인 예의를 내가 말씀드리면서 제일 거세한 게 이 손 문제입니다. 손 문제. 예? 그리고 이 꽃을 잡을 찌게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그냥 뒷걸음으로 나오셔야 된다. 그냥 거세 하고 그냥 이래 옆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손잡고 일을 하다가 그냥 돌아서야 나와. 그리고 상주한테 절대로 악수를 청하면 안 된다. 그죠? 묵내로. 이 문상 갔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그렇구나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은 장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례에 대해서. 자연인은 이제 뭐 사람이 사망이나 죽은다 딱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3일에서 3일장 치죠. 요사이는 그런 사람한테 옛날에는 3년상도 하고 이러잖아요. 요새는 그런 건데. 그럼 3일장은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일장, 5일장, 7일장 대부분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홀수로 하잖아요. 홀수로. 그리고 양의 기준을 해서. 그러면은 이 3일장을 치르는데 이것이 원칙은 음양오행과 천간지지를 기본으로 해서 3일장을 치르고 또 뭐냐? 특정 종교는 아니지만 예수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나 재림하셨죠. 거기에 대한 원인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죽고 나서 혼백이 염라대왕한테 내가 이제 와서 여기 신고합니다. 가서 하고 되돌아오는 시간이 3일 정도가 된다. 예? 문헌에 보니까 그래 돼가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사람이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답니다. 관을 넣어가지고요. 사람을 가지고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사람이 완전 뭐 숨이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도 그렇다 보니까 관에다가 뭐가는 관을 그냥 해치고 나오고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3일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사람이 죽은 사람은 집에서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빨리. 효도 없고 뭐고 다 좋지만 그렇게 해서 이 3일장, 5일장 홀수로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왜 3일장을 하느냐. 풍수적으로는 음양오행과 천간지지 복잡해요. 그 설명하려면 또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단지 알기로는 3일 정도의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3일장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3일 재림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3일장을 한다. 5일장을 한다. 그래서 홀수로 한다. 왜? 짝수는 음은 안 좋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설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이나 재벌이나 없는 사람이나 태어날 때는 똑같고 죽을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요란 떨고 화스럽게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래요. 그리고 이제 가급 중에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있죠. 5일장, 7일장. 그런데 제가 한 25일 됐습니다. 25일 됐는데 전라남도 곡성이라는데 이제 상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애 엄마하고 그 집 이제 며느리 되는 분하고 엄청나게 친해요. 서울인데 제가 이제 내려가려면 저는 안 내려가는데 손자가 외국에서 오는 기간이 있으니까 3일장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집에서 마상조 되는 분이 의사예요. 서울에서 일반 의사가 아니고 가축병원 의사라. 그래서 이거 병 타고 온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건 내가 5일장으로 하십시오. 5일장. 그러니까 그 집에 뭐 기독교 뭐 집안이고 이래갖고 4일장을 한대요. 저하고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야. 그러면 말라고 자꾸 해서느냐고. 4일장으로 하든 뭘 하든. 그럼 내가 그랬지. 안 하는 것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같은 값이 왜 좋은 게, 뭐 하루 더 있다고 해서 돈 있는 집에 어떠냐. 그럼 나는 아직까지 내가 지금 나이가 70 안 합니다. 내가 풍수하고 이제 돌아다니도 4일장 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못 봤다. 근데 그 집에서 한다는데 왜 당신이 옆에서 하지 말라고. 벌써 4일장만 했어요. 4일장. 그러다가요. 뭐 이거는 실합니다.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올라오다가 자동차가 충돌 사고가 났어. 충돌 사고가. 또 뭐냐? 이 며느리가 왕십리에 사는데 잘 살아요. 며느리가 오다가 와가지고 3일 있다가 기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수술 날짜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기가 안 들려요. 그리고 머리가 핑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내 속으로 말됐다. 나를 돌파리로 버리지 않냐.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요. 아니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남이 싫다고 남이 안 하는 거 혼자 잘난치로 하면 꼭 부딪히거나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 분 날 다음 시험하려고 종교 교체. 왜? 이때까지 선조들이 4일날이나 짝수에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어. 응? 조매는 다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서 유별나게 혼자 하다가 지금 현재 그렇게 내 주위에 있는 분도 있더라. 그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이 전통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들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효도 문화예요. 동방예의지국이고. 그런데 요새뿐 아니라 옛날에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고려시대 때 보훈 정봉주 시대 때는 이 제사 지내는 거나 부모님이 모시는데도 정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정했냐 하면은 이 벼슬이 이 3품간이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장관이죠.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은 제사도 3대까지 진행했어. 네? 평민들이 제사를 드리면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6품간 이상은 2대까지 제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7품, 그리고 우리 서민들은 친부모의 제사를 지내면 제지를 받았어. 그것도 참 이상하죠. 거기 고려시대 때 우리 보훈 정봉주 선생 선주교에 피를 따는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것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정봉주 지금 그 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용인에 있습니다. 정봉주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그 묘지 쓴 거에 대해서 잠시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정봉주가 선주교에서 여러가지 선주교에서 암살을 당했잖아요. 저 북한 가보니까 이상하게 거기 피가 흐른다던데 샀던 이 돌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빨간 그게 있더라고요. 빨간. 근데 우리도 여기 지방에서 다니다 보면 돌 속에 뭐 무늬끝이 화석끝이 있잖아요. 실제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가 여기에 용인의 묘지를 쓰게 된 원인을 이제 우리 회장님 아시니까. 근데 제 양반이 뭐 그 묘가 영월에도 있다, 뭐도 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용인에 있습니다. 아, 정봉주가 이제 묘를 쓰기 위해서, 예? 가만히, 옛날에는 가만히 다녀야 됩니다. 가만히 되는 이제 이 경기도에 와서 쉬게 되었습니다. 쉬게 됐는데, 그날 비가 그렇게 오는 거라. 비가 영월로 갈까, 절로 갈까, 이래 하고 있는데, 비가 와놓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 그곳을 지나다가
이상하게 만장이 겨울바람에 그냥 날아간 거예요. 만장이 이렇게 깃발 드는 거 알죠? 그 겨울바람에 날아갔는데 그것이 지금 사도 용인고 옆에 딱 떨어졌어요. 아, 여기가 명당이다. 그렇게 거기에 묘를 쓰려고 했는데 한시 문중에 똑똑한 여자가 이 군사도 이거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 이제 구덩이를 파다가 밤에 이제 오니까 내일 이제 하려고 딱 했는데 이 며느리가 밤에 물동량에를 갖다가 정몽주 묘에다가 갖다 가득 채워버렸어요. 이거 신랍니다. 거기에 정몽주 고가 거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몽주 묘를 쓰려고 구덩이를 어느 정도 파놓고 이런데 보니까 오전에 일찍 오면 물이 가득 들었단 말입니다. 예? 물이. 그래서 이거 물이 있으면 수맥이 있어서 묘지를 못 쓰겠구나. 이래갖고 그 옆에 자리에 있는 것이 현재 정몽주 묘고 이 한시 우대가 거기다가 묘지를 써서 번창을 했어요. 그런데 정몽주는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묘지를 누가 지금 거기에 정몽주 묘만 딱 있고, 여러분들 그 가보죠. 어디 산불기가 이래가지고 여기 그리고 주위에는요 전부 한시 문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한시 문중에서 정몽주 묘를 관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시내가 그 여자분이 성견지명이 있고 똑똑해가지고 정몽주가 더 배설을 못하고 한시가 그 청주 한시인가 한시가 그 집에서 이 배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야사나 현재나 이래 보면은 풍수적으로 이해 안 가는 점도 있고 이해 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좋은 것이 좋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포은 정몽주가 얼마나 관원상제에 대해서 자기가 정해가지고 몇 분까지 내가 내 조상 모신다는데 너는 3대까지 지내라. 너는 뱃을 가지고 2대까지 지내라. 그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결국 자기 대는 지가 그랬으면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뒤로 또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관원상제가 참 말이 많아요. 그 뒤에 1894년 갑오경량 때는 신분제도가 개정되어서 전부 다 짓거지. 네가 조상 모시고 싶은 사람 다 모셔라. 그래 4대까지 모십니다. 4대까지. 그 뒤에 또 1973년 5월 대통령 명의에서 가정을해 준책이 혼례, 상례 이래 바꿨어요. 이거 바꿔도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 2월에 우리나라의 가정의례가 발표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요사이 부모님 제사 모시는 거 보면 보통 2대까지는 모시죠, 할아버지. 그러나 좀 집안에 거서 이러면 4대까지 모십니다. 근데 4대까지 참 그 며느님들이 전부 다 제사상이나 애잡수건인데 왜 4대까지 하느냐 이래 문헌을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대가족이 돼서 조부모님 그 증조부님 다 사랑을 받고 되기 때문에 효문나에 근본적으로 근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중에 여러분들 좀 제사가 4대까지는 지낼 거예요. 안 지는 집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4대, 2대 지나는 제사 지내는 그 원인이 이런 데서 발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격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묘지 뭐라 그럴까? 전부 천장이나 청광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냥 구덩이 판다 그러겠습니다. 알기 쉽게. 이제 묘지 이제 시신을 이제 집에서 이제 전부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시고 산에 이제 와서 구덩이를 파야 될 거 아닙니까? 구덩이를. 근데 이 구덩이가 보통 보면은요, 옛날에는 풍수지리에 근거해서 오행설에 근거해서 5척 이상을 못 파게 했습니다. 5척 이상은. 조선시대 때는 5척 이상 국민이 파면은 국법으로 다스렸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제가 전전전번에 그랬죠. 세종대왕 그 묘가 선릉에 있었습니다. 선릉에 있다가 수맥이 차다 보니까 묘를 이장하는 것이 여주로 지금 현재가 있는 세종대왕 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묘를 쓰려고 가보니까 여주이시 묘가 그 자리에 썩어 있었어요. 그것은 뭐 지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되풀이를 하는데 그 묘가 있는데 묘를 쓰려 하니까 법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을. 그리고 요사이 같아도 여러분들 남이 묘자리 쓴 데는 잘 안 씁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안 써요. 벌써 그 땅에서 지기가 다 나오고 나무 묘 썼는데 그 굳이 또 들어가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것도 있지만 이 옛날에는 왕들의 묘나 왕자들의 묘가 도성에서 서울 중심부에서 100리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왜 100리를 넘지 않아야 되느냐? 임금이 행차하면 많은 군사가 가요. 군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모, 구테타가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알로 돌아오는 거리에 묘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아무 묘나 명당이 허리되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라 그러니까 그러면 서민은 5자 이하로 내려가지 마라. 왕들이 쓰는 것은 그 5자 밑에 그 혈이 나올 때까지 명당 자리에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5자 이상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5자라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한 1m 50. 그래서 그 구덩이 일을 파다 보면 이러죠. 옛날에는 상토가 있었죠. 요새는 인부들이 들어가서 저쪽에서 보면 머리가 보일락 말락 하잖아요. 그렇게 파는 것이 보통 보면 옷에 한 1m 한 5,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묘지를 여러분들이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장인사나 그 직원들 그 시골에 어디 가면 동네에 보면은 좀 하문하고 이런 분들 이 얘기만 듣고 잊지 말아야 되죠. 내가 이거 근본적으로는 요새는 여자들도 다 갑니다. 며느리인데 다 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또 그리고 요새 묘를 인다 하면 옛날에는 인부들이 팠는데 요새는 인부들이 안 파요. 포크레인으로 해요. 포크레인으로.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파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포크레인으로 이 자식들이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파나요. 절대로 묘는 파가지고 대매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늘의 지시입니다. 내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시골에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냥 파가지고 말이죠. 아니 나도 어디 갔더니만 나는 그냥 그 집에 하고 관계가 돼서 이래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박사님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그 영감쟁이들 하문 콕콕콕 하는데 그런데 가보니까요. 괜히 이런 건데 욕먹어야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 이래가지고 광주만 이래 파는데 포크레인으로 막 파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시기는 들어가는데 깊이 팠다고 또 흙을 갖다 답은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왜 이러지? 저래 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내가 뭐 괜히 나무 상가에 가가지고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근데 옆에서
자꾸 이 얘기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누구란 걸 이제 알아가지고 상조가 와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 포크레인을 깊이 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래요. 묘지는 좀 깊이 파도 괜찮습니다. 요사이는 뭐 깊이 10자리나 20자 판다고 어님이 얘기하는 놈이 있어요. 묘지는 약간 깊이 파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대명도 큰 거 내세요. 사람이 들어가세요. 포크레인으로 하지 말고. 포크레인을 가지고는 언어까지만 하고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묘가 한번 팠다는 것은 생기가 그만이에요. 돌출된 놈 다시 갖다 묻어보면 뭐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절대로 마지막에 포크레인 팔 때는 조심해야 된다. 또 그리고 이것이 묘지가 그래 이제 왜 인력으로 어느 정도는 파고 인력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땅 속에 토질에 대해서 그냥 기계로는 잘 몰라요. 사람이 하다 보면요 그 안에 흙이라는 게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인력으로 팔 때까지 하다 보면은 바위가 융화가 돼가지고 포석포석하는 게 있어요. 그걸 비석비석 이게 최고의 흙을 좋아하는 흙입니다. 우리 풍수에서. 그러면은 이 풍수에서 농사가 잘 되는 땅은 명당이 아니에요. 농사가 안 되는 땅이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래나 사토리. 그런데 제일 풍수에서 제일 그 좋아하는 흙 땅이 바위가 통화 부석돼 가지고 푸석푸석하는 그걸 비석비토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 가더라도 내 부모님, 내 형님 볼 때는 포크레인으로 마지막까지 파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계이기 때문에 내 원리대로 안 돼요. 그 어느 정도 파가지고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파셔야 절대로 또 대명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너무 얇게 파도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깥에 이제 이 습기가 있으면은 그냥 그 물줄기에다 수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맥. 그 이제 수맥인데 저 풍수 용어로는 수렴이라도 하죠. 수렴인데 그것이 이제 습기나 물이 찬다는 겁니다. 우리 수렴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몸에 원소 중에 황이라는 원소가 우리는 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황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러면 습기나 물이 있어가지고 황이 나가지를 못하고 황산이 돼요. 황산이 되면 가스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시신이 탈구돼도 썩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 그래서 묘자리 설치기에 물이 있으면 안 되고, 또 뭐냐 하면은, 풍림이라는 걸 또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묘지에 바람이 들었다.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바람이 들면은 묘지가요, 그 기후에 따라서 꺼지기도 하고, 잔디가 잘 안 자라요. 그래서 풍림이라 바다에, 묘지에 바람이 들었다. 또 그리고 이런 소리도 들었죠. 뿌리가 희가다. 목련. 그러니까 그 관 시신의 이 나무가 뿌리가 구렁이가 감듯이 칭칭 감아가 있다. 이것도 안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묘지를 충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충념은 묘지를 잘못하면 거기에 개미도 들어가고 피도 들어가고 뱀도 들어가고 별것이 다 해요. 그래서 묘지를 쓸 적에 수렴, 풍념, 목념, 충념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묘지는 조금 깊게 파는 것이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방법에서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꼭 구덩이를 파는데도 그 지방, 그리고 그 가문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가문에 따라서. 그런데
이 관을 이제 묘지를 했을 때 관을 이래 넣는데도 어떤 지역에 가면은 관을 다 탈관을 해요. 관을. 탈관을 해가지고 인부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래가지고 밑에 배트 다져가지고 그 위에 이제 딱 놓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관은 나무관은 그대로 또 위에 뚜껑만 띄가지고 또 하는 데도 있고 지방마다 다르더라고요. 지방마다.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제 뭐 이런 게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내 개인적으로는 관은 다 탈관해서 버리는 게 좋다. 왜? 관도 썩잖아요. 이 관도 난 좀 이따게 이제 관도 보면은 우리가 목재나 합판 오동나무가 있거든요. 이것도 습기가 땅속에 썩습니다. 썩으면 거기서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이럽니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죽었거지 옷 딱 입혀고 염해가지고 왔는데 여기다가 맨 땅에다가 딱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저는 이것이 빨리 시신이 탈골되고 깨끗해진다. 잡벌레도 없고 우리 보면 하판이나 목재 오동나무가 물 먹으면 항시 썩습니다. 거기서 발생돼요.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가더라도 이거 다 떼세요. 다 떼버리시오. 그래가지고 하면은 우리 시신은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 저기서 안에서 썩었다 말았다 썩었다 이러면 그것도 귀신도 죽은 시신이지만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권할 때는 꼭 그렇게 권합니다. 그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산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7남매의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우리 그 시골의 경상도 지방에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요 뚜껑 하나만 딱 넣고 만장 입고 흙으로 일하고 일하는데 그래서 우리 형님이나 집안 어른들이 보니까 우리 경상도 그 경북 성주라는 데인데 제가 고향에 거기는 이 뚜껑만 이 관이 있으면 양쪽에는 두고 위에 시중 뚜껑에 만장 있고 그래갖고 사고를 그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고집을. 왜 그러냐면은 뭐 위에 어른들이 다 그래 한다는데 네? 제가 어떻게 혼자 손님 오셨네요. 그렇게 해서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 갈 때는 이 장례법은 그 지방의 관습이나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그 청광 구덩이를 팔 적에 포크레인으로 깊이 파가지고 다시 되메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도 요새는 뭐 여자롭고 남자롭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묘지를 쓸 적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가는 길 아닙니까? 마지막 가는 길인데 이것도 이래 보면은 지방마다 다 달라요. 지방마다. 어떤 데 그래서 그 지방의 어른들이나 집안의 내력을 굳이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죠. 그래서 좀 대화가 되는 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도 시골 가보면 한 80, 30 된 분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안 되기 때문에 그저 참고만 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장의사들은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돌로 석재관을 이제 만들어서도 했잖아요. 옛날에 돈 있는 집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요새는 이제 주로 이제 목관 하라면 이제 오동나무나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이 언젠가 이 석관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부잣집이고 잘 사는 집은 전부 석관을 하는데 요새는 저는 이 석관을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아주 보기는 좋죠, 땅속에.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돌아가신 시신이 빨리 탈고를 돼서 빨리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우선인데, 이 석관은 석기를 빨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셔도 하는 그 장의사들이 저거요 돈 팔아 처먹으려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는 믿지 마세요. 물이 이제 석관은 이런 점도 있겠죠. 뭐 벌레라든지 뭐 이제 앞으로 이런 건 못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물을 한번 빨아들이면은 내뱉지를 않아요. 그러면 안에 시신이 팅팅 불어만 탈골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석관은 비싸지만 장의사들 말 듣고 석관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럼 운고 드시는 거예요? 예? 운구도 못해요.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회장님, 근데 이제 이것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석관을 맞춰고 미리 딱 넣어놓고 미리 딱 짜맞춰 하나가 있더라니까. 어떤데 미리 여기서 이제 가더라도 현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런데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석관해가지고 가는 거는 좀 드물고 현지에다 이렇게 해놓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돈도 비쌀 것도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절대로 이것은 안 좋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방법도 괜찮아요. 이 방법도. 저는 내가 죽을 때는 이 방법도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꼭 묘지를 이렇게 이 구덩이를 꼭 파야 되느냐. 근데 명당이나 좋은 자리에 터가 센 자리는 구덩이를 안 파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덩이를 안 파고 여기에 시신을 그대로 해가지고 딴 데서 흙을 가져와요. 흙을 가져오면 여기는 뭐 바람도 안 타고 물도 없을 거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도 한 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풍수 용어는 못하라고요. 근데 딴 데 고등이 팔 필요다. 간단하게 그냥 딴 데서 흙을 가져와서 봄을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시신을 넣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요렇게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냥 이 장례법은 그냥 고등이 파가지고 갖다 놓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방법도 있더라. 장례할 적에. 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뭘 또 이 얘기 하려냐 그러면은 이장에 대해서 이 시간이 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장 막 간단 이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장을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이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나 길이나 하고 정부 보상받고 이럴 때는 뭐 어차피 이장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가족이 멀리 떨어져. 옛날에는 명당 찾는다고 할아버지 묘가 10리 밖에도 있고 20리 밖에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나무산에 그냥 밤에다가 살짝 갖다 써도 옛날에는 묘지가 쓰면 거기다 이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도둑묘 쓴 예도 있습니다. 명당 찾아서. 근데 요사이는 나무산에 묘 썼다가는 홍구행 나요. 그래서 옛날 묘 자리는 20년이 지나면은 그 땅은 내 땅이 됩니다. 주인이 이장하라 소리 못해요. 요새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알아가지고 도둑묘 쓴다가는 아주 막 초전박살납니다. 그리고 또 어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삼소나 선선에 어떤 님 와서 쓸까봐 가면을 미리 써놓습니다. 가면을.
예, 그런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묘지를 이장이 부득이해서 이장을 할 수 있을 때는 기존 그냥 장사에서 이제 대행을 하겠지만 처음 장사 지내는 것과 같이 감습이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죽으신 분한테 복을 받아요. 그냥 했다고 해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말이죠. 포크레인 갖다가 복 밀고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걸 할 때는 기존 그거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되 그냥 어떤 데 가보니까 포크레인을 그냥 툭툭툭 밀더라고. 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 하면 안 되느냐면은 죽은 귀신이 뭐 귀신이랄까 이거 뭐 귀신은 우리가 본 사실이 없으니까 또 안 보더라도 있다고 뭐 기같이 삐뚤뻔 생각이 이 죽은 혼령이 갑작스레 어떤 님이 하고 그냥 포크레인을 툭툭툭 치니까 놀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미리 장손이 되든지 제굿 어른이 있으면은 요거는 없는 거죠. 요거가 있으면은 동서남북으로 한 4군데 정도로 곡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뭐 찍는 타까 이렇게 하면서 이 산소를 이장하러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야 안에 있는 사람도 알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서 뭐가 하는구나 이래야지. 갑자기 그냥 포크레인으로 싹 밀어버리고 이 안에 있는 귀신도 안에 있는 혼백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그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할 때는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할 적에 여러분들 시골에 가보니까 야 무식한 놈들 많대요. 그 혼백을 해갖고 그냥 절구공에다 찌가지고 도치락부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무식한 놈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 세묘 쓰는 것보다 이장묘를 잘못 손대고 사고 나는 사람이 많아요. 묘 이장하고 거기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 내가 2사람 봤어요. 그래서 죽은 그 자리 이장묘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시골에 가니까 말이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길이 났으니까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뭐 오래되고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려고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걸 이런 데 가지고 도치락으로 꼬실러 가지고 씻고 바로 만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뭘 하냐 이러고 그 사람은 선생님 뭔데 우리가 지금 이 근방에 이게 한두 번 한다니 자기가 15년을 한대요. 그래? 당신 자손 벼슬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 관직이나 상황 번창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걸 왜 묻느냐고 나보고 그래요. 왜 내가 그래? 사람에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내가 풍수 박사님, 자기가 뭐 15년째 지금 몇 번째 하는데 아무 일 없다고, 저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도 또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나하고 한 14살 먹은 사람이 자기가 15년째 입장에는 뭐 전부 다 하고 있다는데, 네가 뭐 박사가 박사지 개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미리 사람을 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시골에 가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몇십 년째 저거 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더라. 그래서 내가 전화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장인사에 가면은 칠성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는 본인들이 손을 대면 해를 입어요. 그 칠성판이라는 게 있어요. 장인사에 팝니다. 이거 돈 몇 푼 안 가요. 그러면 장의사가 하면 여기에 똑같이 유골이 있습니다. 혹시 썩어가지고 유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골이 없는 거는 뭡니까? 안 좋죠.
그래 여러분들 싸움할 적에 이런 말 듣기 있죠. 너희 새끼 대본 내가 뼈다 못 추린다. 산소에 가보니까 뼈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예? 지각 변동도 있지만 아껴 썩고 이래가지고 밑에 가보면 딴 집에는 가보면요 그대로 우리 그 살은요 탈골이 싹 뼈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요 가서 보는 사람도 참 기분이 좋아요. 예? 어떤 데 가보면요 썩어가지고 거무스름은 뼈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참 같이 간 사람이나 보러 간 사람이 기분이 찜찜하죠. 그때는 이 사람들이 장의사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흙을 막 모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칠천판에다 얹더라고요. 참 뭐 그래 하는 수가 있어요. 이제 없는 데는 그렇지만 있는 데는 뼈가 그대로 합니다. 해가지고 삼배로 머리부터 돌돌돌돌 감아가지고 그렇게 이장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들이 이장을요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이장을 할 적에 임신부라든지 가급적이면은 큰 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직접 그 이장 구덩이에 우리가 이거 청광천장이라 그러는데 알기 쉽게 구덩이라 그럽시다. 그 구덩이를 안 보는 것이 좋다. 왜 안 보는 것이 좋은지 압니까? 이 임신부나 이래 큰 것은 그걸 일단 보면은 정말로 참 묘지가 제대로 돼갖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없고 썩어가지고 유골이 엉망진창이 때문에 쇼크를 받으면 놀래보면 여기가 유산돼요. 원인이 그겁니다. 무슨 뭐 귀신이 그래.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임신부나 크기도 짙은 분은 이장하는 요 그 구덩이는 안 보는 것이 좋다. 알겠습니까? 이해갑니까? 예. 우리 여자가 아주 뭐 정성을 들여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이 묘를 쓸 적에 이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든지 그리고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 하면은 묘는 쓰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좀 편안합니다. 근데 엄마가 먼저 돌아갔다면 이것도 골치 아프고 또 내가 새로운 부인을 또 맞아 들였을 적에 부인이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사람이 돌아가서 재혼하고 다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딴 데 가서 여러 가지가 이 결혼이라든지 묘지 같은 거는 좀 보기 안 좋죠. 저는 이럽니다. 이혼은 여자도 책임도 있고 남자도 책임도 있다. 다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것도 여자가 책임이 있다. 왜? 50대 50에 각자 책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 남자가 그리고 주머니 그래도 돈이라도 좀 들었고 사업도 괜찮고 할 때는 남의 여자이라 안 찾아본 놈 있어야 내가 여기 선생님들도 한때 젊을 때 솔직한 얘기지 안 그래요? 사람은요 그런 이 얘기가 딴 거 그런 욕망이 없으면 사업도 뭐하고 아무것도 못해. 남자가 여자 저는 이쁘다. 그래요? 야, 정말 마음에 든다. 이것은 무슨 꼭 엄탕하거나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란 거는 동물입니다. 암놈과 순놈이에요. 여자들도 생기가 있고 여자들은 야, 저 남자 참 멋있다. 네? 저도 젊을 때 누가 나한테 대시를 많이 했어요. 이제는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멋있다. 그러나 남한테 그만치 잠시나마 즐거움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것도 없으면 인생 사는 맛이 없죠. 제가 이런 얘기한 것은 만약에 나는 본부인이 뭐
병이라든지 어떻게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내가 죽든지 그리고 난 재혼해